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한 통영 변내량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풍년까지 들면서 어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미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가 서광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주장하며 코스트코의 교통 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7개 회사 노동조합이 10일까지 다음 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통영 견내량 해협에서는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유명한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풍년으로 생산량이 늘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과 거제를 가르는 견내량 앞바다, 미역 채취에 나선 배들로 북적입니다. 긴 대나무 장대를 바다에 놓고 돌리자 십자 모양의 나무 끝에 한가득 미역이 올라옵니다. 바닷속 바위에서 자란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견내량은 수심이 낮은 데다 유속까지 빨라 미역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바다 밑이 다 전부 바위나 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이 험한 조류가 험한 풍파나 조류가 상당히 유속이 빨라도 그게 뭐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견내량 돌미역은 대나무 장대를 이용한 600년 전 전통 방식 그대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맛과 향이 풍부해 조선시대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600g에 2만 원 선에 거래돼 양식 미역보다 3배 높은 가격이지만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600g에 2만 원씩 주고 팔고 있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금님에게 진상됐던 귀한 견내량 돌미역. 5월 한 달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정말 다양합니다. 미리 직업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진로를 일찍부터 정해 준비한다면 정말 좋겠죠. 창원에서 경남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가 열려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로봇이 등장하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한쪽에서는 가상현실 체험에 푹 빠졌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산업을 미리 체험해보는 곳입니다. 평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VR 하는 영상 같은 거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버도 돼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집에서 자주 유튜브 보고 오늘 와서 체험해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좀 맞는 크리에이터, 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게임도 하고 뭐 야외에 나가서 촬영도 하고 그런 거. 올해 경남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150여 개 부스에서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직업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고 특히 올해는 미래 산업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현장 검증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경찰 과학수사대도 등장했습니다. 진로교육 지원센터에서 체험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도내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께서도 진학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단위 학교에서 체험하기 좀 어려운 다양한 분야나 전문 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 제공과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봄 기운이 깊어가는 요즘 산과 드넓은 들판은 벌써부터 여름 준비에 한창일까요? 눈이 닿는 곳마다 싱그러운 빛깔은 더욱 진해졌고 살갗을 스치는 바람에도 여름 향기가 가득합니다. 잠시 지나는 바람의 결 따라 마을을 가득 채운 청보리들의 춤사위마저 아름다운 곳. 오늘은 합천군 대양면에 위치한 무곡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옛날에는 무실이라는 마을로 존칭을 해 나오다가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지만 무곡마을로 변경이 되어서 무곡마을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시작된 무곡마을의 하루.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마을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길래 이곳 저곳을 다니던 도중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와서 봤더니 동네 어르신들 여기에 다 계셨네요. 가슴 한쪽에 예쁘게도 자리 잡은 카네이션. 아, 어버이날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이신 거네요. 꽃을 달아주는 저마다의 손길에도 정성이 가득한데요. 쑥스러운 마음에 표현은 잘 못하지만 어르신들은 좋은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감사해요. 기분 좋지요. 우리 아들도 안 달아주는데 중년에서 달아주고 우리 아들도 안 달아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도 모르게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자리를 옮겨봤더니 따끈한 삼계탕 납시오. 아, 벌써부터 군침이 절로 납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대양면 청년회 소속 부인들이 어르신들 더위 이리시라고 교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곡마을 주민들 마음까지 정말 아름답죠? 맛도 맛이지만 그 고마움에 최고의 만찬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자리를 갖다가 말하는 힘이 되는데 그건 손을 다 못하는 맛이 있다. 말해도 말은 좋아. 왠지 이번 여름엔 무더위에도 우리 어르신들 끄떡 없을 것 같은데요.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히 보내는 마을 주민들. 하지만 마을 한쪽이 괜히 허전하기만 합니다. 한때는 170여 가구가 자리를 지키던 마을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주민들 때문이라는데요. 사실 서운하죠. 지금 뭐 차차 이제 귀농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귀농을 해도 뭐 적합한 일거리가 없다 보면 모두가 떠나고 있는 자리. 주민들은 잠시라도 마을에 들러주는 이웃들이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추억을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무곡마을에 그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싶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처럼만 딱 지금만큼이라도 서로 웃고 함께하기만을 바랄 뿐. 무곡마을 주민들의 하루는 오늘도 편안합니다. 뭐 크게 뭐 바라만 욕심일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내일의 꿈일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김해의 중소상인들이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김해 부산강서 생활용품 유통조합과 김해 소상공인 연합회 소속 상인 등 100여 명은 9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스트코 입점은 상인들의 몰락에 더해 김해 교통대란을 야기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해시장과 시도의원 등 정치권에서 지역 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스트코의 교통 영향평가 심의가 열리는 365 안전센터 입구에서도
교통 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차 대수를 850대로 한정하고 진출입로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교통 영향평가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주차와 교통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차 대수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작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김해에서 어떤 정치권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서는 걸 취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7개 회사 노동조합이 10일까지 다음 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동조합협의회는 제1교통노조가 9일, 대운교통 등 6개 시내버스 노조가 10일,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가결될 경우 7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창원시 의원들이 창원시 의회에는 탈원전 특별위원회란 공식 기구가 없다며 한국당 시의원들에게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울진군 의회를 방문 중 현수막에 한국당 소속 탈원전 특별위원회가 아닌 탈원전 특별위원회란 명칭만 사용해 창원시 의회의 공식 기구로 오해하게 했다며 사실무근의 기관명으로 의회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울진군 의회를 방문하기 전 창원시 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가칭 탈원전 특별위원회로 공문을 보냈다며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탈핵 경남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창원시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탈핵 경남 시민행동은 원전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국내외 모두 어려운 현실이라며 탈원전 때문에 원전업계가 몰락하고 수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장이고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당 창원시 의원들이 임의로 만든 위원회를 마치 공식 기관처럼 울주군 의회에서 국가정책에 반하는 논의를 했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명칭 무단 사용에 대해 시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재정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프로야구가 개막 183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한 가운데 창원 새 구장에서 시즌을 시작한 NC다이노스가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관중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NC는 올해 19번의 홈경기에서 22만 700여 명의 관중을 동원해 지난해 12만 6천여 명보다 75% 늘었고 평균 관중도 11,600여 명으로 두산과 LG, 롯데, SK에 이어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NC는 또 삼성과의 시즌 개막전과 롯데와의 한 경기에서 홈경기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창원의 주택가 일대를 돌며 금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1살 김모 씨는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창원 의창구 일대 주택이나 옷가게 등 10곳을 돌며 현금과 휴대폰 등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김 씨가 출소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김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향토 음식인 아귀찜을 알리는 아구데이 축제가 9일부터 오동동 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아구거리 식당가에서는 아귀찜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문화공연과 무료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아구는 생선 아귀의 경남 지역 사투리로 창원시는 2009년 5월 9일 아구데이를 선포하고 해마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가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특별화재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경남 소방은 봉축 행사나 연등 설치로 화재 사고가 자주 난다며 사찰 주변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특별 화재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대형 산불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비상 상황에 대응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하균한 변호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현재 창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책 2권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정치와 관련 있는 인물이 자서전이나 정치 관련 서적을 내면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건 대부분 출마 전 얼굴 알리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안상수 변호사도 이번에 같은 맥락이겠습니까? 예, 저는 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한 반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뜬금없이 출판 기념회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 출판 기념회는 선거 전에 연말이나 연초에 9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출판 기념회가 선거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선관위 감시를 받고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는 들어오는 돈도 또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비교적 재정 마련에 좋은 수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알리는 데 있어서도 좋은 수단이잖아요. 이번 책 2권이 당대표로서의 소회 그리고 4년 창원시정으로서의 소회 뭔가 중앙과 지방을 딱 엮고 있잖아요. 저는 뭐 생각할 때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다는 콜업 대기에 하나의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안상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뭐 내년 총선 출마와는 관계없다.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정치인의 말이 그렇듯이 늘 뭐 이거를 어느 선까지 믿어야 하는 목소리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말이 참 재밌죠. 정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치로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변호사로 마무리할 건지는 사실 말끝을 흐렸으니까 알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안상수 씨 보면 지금 현재 마산 하포구, 성산구, 진해구 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안상수 변호사, 안상수 지금 변호사죠 현재. 우리 시장 한 번 한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활동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여기 성산구 신촌동에 여전히 주소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본인 유불리를 떠나서 어느 곳에 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쪽 창원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출판 기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충분히 재등판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마산 의시장 인근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있고요.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과가 굉장히 분명한데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에 또 뭐 검사로 재직했고 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밝히는데 또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대한변협인권위와 공보이사 하면서 당직 변호사제를 이게 만들어냈다는 일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원내대표 당대표를 역임을 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활동을 할 때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쪽 이제 지역에 오면 조금 또 과가 좀 많아집니다. 이제 이 안상수 시장이 산업도시, 창원을 산업도시를 관광도시로 바꾼다는 큰 슬로건을 내걸고 창원 스타필드 유치하고 SM타운 요즘 말 많잖아요. 특혜 12. 그다음 마산 해양 신도시. 그다음에 마산 로봇랜드 지금 놀이동산 수준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우려 섞인 그런 것들하고 39사단 부지에도 시민들한테 많은 공원을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그 공원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실패했어요. 한 20%밖에 안 될걸요. 그다음에 또 창원 광역시 추진하는데도 실패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조선업과 조선 제조 산업 이렇게 기반이 무너질 때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제 과가 좀 많은데 극명하게 나누면 수도권에서는 조금
속된 말로 잘 나가는데 네. 이쪽하고 뭐가 궁합이 안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게 어떤 출마의 어떤 변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이 지역에서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한 걸 뭔가 좀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네. 그런 어떤 제스처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때 이 앞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복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거기서도 사실 실을 범한 거죠. 그 물론 이제 조질래 씨가 30%, 안상수 씨가 15%를 얻어서 두 사람 합쳐도 허성무 시장 표만큼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통합 후보를 냈다 그러면 네. 또 상황이 충분히 달라졌을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상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출전을 하든 안 하든 뭔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출마와 불출마 사이에서 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안상수 변호사의 정치적 입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 6명이 나왔는데도 15% 그러니까 보전을 받는 득표력을 가졌거든요. 근데 더 뜯어보면 회원구 하포구에는 18%가 나와요. 그렇다면 잘만 어떤 전국 변화에 따라서는 3자 구도에 의해서 독자 후보의 가능성도 본인이 욕심을 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죠. 내가 나가는 순간 구도가 붕괴가 돼서 지난 지방선거와 똑같이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나를 줄 거냐 아니면 내가 나가서 또 떨어뜨릴 거냐라는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총선 전국에서 특히 마산 지역을 놓고 보면 변호사 사무실도 마산에 있으니까 해운구 하포구를 다 볼 거예요. 네. 사무실이 하포구에 있고 마구를 나왔으니까 하포구를 보겠지만 또 해운초등학교 동중학교를 나왔으니까 해운구까지도 같이 보면서 저울질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공천 주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독자적으로 나가서도 잘하면 3분 징계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고 적어도 내가 나가는 순간 한국당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는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내년 총선까지는 안상수 변호사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청년 유출 65%가 수도권과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구 유출이 도내 지자체의 위기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결과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청년 유출 수치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100명 가운데 65명이 수도권이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시민선 선임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보고서 제목이 경남청년 2030 어디로 유출되나 왜 유출되나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청년들이 도외로 유출되는 사유하고 이동 경로를 이렇게 좀 추적을 하고 정책 방향을 이제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30의 청년층 경남에 있는 청년층이 65%가 수도권과 부산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까지 합하면 조금 더 되는데요.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경남 이제 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수가 2018년에 6만 8천 명 정도.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부산이 2만 8천 명, 30% 정도. 그다음에 수도권은 서울이 18%, 17%, 네. 경기가 14%, 인천이 뭐 2.7%.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를 합쳐서 굉장한 숫자죠. 그다음 뭐 이제 대구, 경북, 울산 지역도 조금 되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다 합하면 이 외에 수도권과 부산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이제 결론치고 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유를 보면 우선 그 직업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게 63.9%. 뭐 사실 뭐 당연한 결과지만 좀 저희한테 직접 수치로 다가오니까 좀 충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힘들다 13%, 교육이 12% 순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직업으로 이동한 지역이 수도권이 40%에 이르렀고 직업 때문에 이동한 게 부산이 25%, 네. 경북 6% 정도 됩니다. 결국은 경남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반증이고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 지난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 경남 도내 다른 지자체로 움직인 이제 청년 세대가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창원시로 움직인 게 26%, 네. 그 다음에 김해시가 17%, 진주시 1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중소도시라고 하죠. 그 핵심적인 김해, 창원, 양산 이런 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뭐 거의 소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남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1990년대 1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1%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도 1%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 예측.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내 경제에서 사실 경남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그동안 쭉 이끌어 왔잖아요. 근간 산업으로서. 근데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도가 7%였는데 2016년도에 6.2%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뭐 1% 정도 차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수치들이 쭉 이제 보고가 돼서 그동안 우리가 체감만 하고 있다가 수치로 다가오니까 조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쭉 수치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십니까? 건강 진단 결과서를 받은 느낌? 예. 아픈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맞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우리 경남 도내에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 창원도 맞습니다. 15,000명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은 참 충격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 5년 내에 떠날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33%나 된다는 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예. 이런 점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농사로 치면 종자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남 또 창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만 균형이 돼서 지금 현재 경제 주축들이 고령화가 됐을 때 젊은 층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 정작 받쳐줘야 될 젊은 층이 그 구조에서 이탈해서 가게 되면 더욱 무게가 무거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중병의 진단 결과서를 받아들고 있다. 치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모두가 다 심각하게 한번 의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고향이 경남이다 보니까 가장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친구들을 한번 오랜만에 만나보려고 해도 서울이나 부산으로 꼭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체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교수님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제 막 털을 잡으려는 청년들 많이 만나시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말은 제주로 보내고 뭐 사람 서울로 보내야 된다. 예. 그게 있었고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던 그 큰 물의 서울의 의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들어보면 일단 일자리 자체 여부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 말고도 정주 여건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네. 조건들이 청년들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게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못 받아도 좋으니까 노동의 질이 좋은지 아니면 그 주변에 회사를 나갔는데 쾌적한지 안 한지 회사 나와서 맛있는 먹거리 맛집 멋집 있는지 좋은 카페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야근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내가 저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를 살려볼 거야 승진할 거야 이런 종류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방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자리라는 게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일자리 자체를 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지자체라든지 우리 뭐 전문가 이런 이제 사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게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내가 왕년에는 하는 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전혀 다르거든요 사고방식이.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매력 느낄 수 있는 정주 환경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유출 현상이 사실 최근만의 일이 아니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도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 이게 그 청년 유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단어로 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제 경남이 성장이 둔화되는 거를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두 가지인데 노동과 자본 측면에서 내놨습니다. 두 번째 자본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기계나 조선,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강한 창원에서 경남에서 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 축적이 줍니다. 수익이 주니까 자본 축적이 주니까 투자도 줄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가 둔화될 때.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노동적 측면에서 25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가장 이 핵심적이고 역동적이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이 젊은 노동 생산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까 제가 종자씨 얘기를 했지만 노동의 대를 이을 그 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장에 가보면 50대가 거의 현장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그래서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층이 떨어져 나는 것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청년층은 뭘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소비 측면에서도 청년층은 소비를 주도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요즘의 청년들은 근사한 일자리, 멋진 카페, 쉴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보면 좀 깨끗하고 단정된 문화를 선도하는 거거든요. 지역을 좀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BTS가 그 공연을 할 때 텐트로 밤새 기다리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엄마 아빠도 BTS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엄마 아빠도 같이 온다고요. 그들이 소비의 선도에 의해서 중장년층도 소비로 같이 가기 때문에 청년을 건드리게 되면 소비가 전체도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층은 그들에게 돈을 쓰게 되면 청년층은 딱히 뭐 저축보다는 대부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장년층은 빚도 많고 하니까 은행에다 이자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선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이 줄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노동 생산력이 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를 선도하고 어떤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이 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뭔가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좀 수치로도 들어봤지만 64% 결국 경남의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교수님도 창원대에 계시지만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학생들이 창원대 경남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대학 서열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떠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잘만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좋은 직장이 있으면 먼데 가서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사니까. 근데 두 번째 사유가 이제 취업을 이유로 떠나는 게 43%예요. 이분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취직하게 되면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그러면 안 돌아와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우리 경남의 그 경제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44, 그리고 서비스업이 44예요. 그러면 제조업이 지금 약한 가운데에서는 이 서비스업이라도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도 살아나지 못하고 받쳐지지 못해서 외지로 떠나가게 된다면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교육 기회를 서울 또는 외국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두산중공업도 있고 쌍용자동차도 있고 대우자동차도 있고 LG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존재하니까 내 고향에 와서 여기서 대기업의 직원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고향이라는 편안함도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고향이라도 청년층들은 그렇잖아요. 친구들 주변에게 그럴듯한 명함이 필요하고 당장 결혼을 해야 되면 뭐 처갓집이나 또는 시댁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명함이 있을 때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자부심 또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자리를 확충을 해줘야 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기업을 새로 유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그에 준하는 새로운 매력을 가진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수도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과 취업이라면 네. 이 취업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를 우리가 좀 더 가질 수 있는 걸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일자리와 교육, 유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뭐 정주 여건 개선이나 기업의 지방 분산 정책 같은 뭐 이런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유출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국회 미래연구원 분석에서 이번에 이제 경남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11곳으로 나왔어요. 예. 보고를 했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교육 문제는 좀 별개로 치고 네. 이 오늘 논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 해법은 결국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정주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경남도가 지난 15일 날 청년 정책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는 거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좀 심하게 말하면 소꿉장난 하듯이 하는 이제 이런 수준이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경남도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제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 기업이 지방으로 분산되려면 정부에서 나서야 되고 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LH 진주에도 LH가 오고 했지만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게 500개가 넘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극히 빙산의 일각밖에 수행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지방 분권을 밀어붙이다가 굉장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 국회 사무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약에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7만 명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고 비수도권 경제 유발 효과가 5조 원 정도 될 거다 하고 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스탑이 됐냐면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세종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되려면 결국은 개헌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답보 상태고요.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재밌는 수치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네. 그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72회 중에 29번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의사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이 전문가 집단이 지방에서 다 골고루 이렇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의사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49회 중에 8회, 네. 그래도 꽤 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27회 중에 2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더 남아서 두고 봐야겠지만 네. 14회 중에 한 번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좀 의심이 되고 네. 최근에 봐도 엊그제 수도권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 뭐 3기 신도시 근처에다 다 이렇게 개발해버리고 GTX도 대래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역에서 수도권 눈치 볼 게 아니라 네. 균형 발전을 원래 취지대로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도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까요? 저는 재정 투입에 대해서 좀 틈새를 찾아서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1차적으로 몰리는 거는 교육이거든요. 대학 때문에 2차적으로는 일자리인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에서 경쟁에서는 경쟁 우위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으로는. 그렇다면 교육 이후에 취업 기회의 한 씨앗을 뿌리는 거로 저는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원 또는 경남 지역에
한 자본금 한 5억 정도 되는 그 연봉 한 3,500 정도 되는 한 5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를 한 200개를 공공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조선, 철강, 기자재, 드론, 로봇 뭐 10개 업종 정도를 생각해서 일종의 씨 뿌리는 기업을 어떤 공적 자원 투입해서 만들면 그게 한 200명 정도가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청년층 졸업하고 전국 각지의 어떤 대학의 기능과 지식을 가졌지만 취업이 안 되는 그렇지만 뭔가를 연구해 보고 싶은 사람을 한 4년 정도는 여기서 창업보육대학하고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예. 어떤 공적 일자리 회사에 여기에 투입을 해서 한 4년간 키워준다면 그곳에서 단 한 기업만 살아나도 네. 또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근처에서 정착하게 되거든요. 저는 청년을 오히려 불러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 예산이 175조쯤 됩니다. 우리 경남으로 치면 한 20조쯤 될 텐데 4년을 치면 4조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면 도시 재생도 들어가 있고 관광 생태계 육성도 들어가 있고 또 뭐 학교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중에 1년에 한 600억, 한 5년 정도에 한 3천억 정도만 예산을 배정을 해서 여기서 뭔가가 어떤 진짜 밭에 씨 뿌리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딱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자기가 완전히 월급 받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여기서 한번 공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4년간 연구 프로젝트를 네가 어떤 걸 해도 좋으니까 그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라 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제시해 주고 혁명적으로 이 돈이 그냥 성과가 없을지 몰라도 네. 한 3천억 정도를 한번 실험해 보는 건 어떨까. 우리 마산에 가면 해양 신도시가 있어요. 저기 예. 3,5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3,500 정도를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뭐 어떤 경제적 편익을 주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한 5년간 한 3천억 정도를 청년들이 그냥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 태생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한 투자를 해본다면 그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도 오히려 여기서 더 클 수가 있고 설령 아닌다 하더라도 그 돈은 이 지역 경제를 위해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산의 선택과 집중, 그것에 대한 혁명적 발상의 전환, 저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년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남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노동력, 즉 청년층의 정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곧 잘 될 거라는 희망 고문 대신 실질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다시 젊어질 경남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연일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양산은 26도, 합천은 27도까지 올랐는데요. 금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한낮에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해지는 만큼 일교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역도 더 늘었는데요. 시료 습도도 많이 내려가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더 올라 낮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토요일 창녕 지역은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함께 오존 농도도 높아집니다. 장시간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양산을 꼭 챙겨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